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 2일이었죠.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238명이 부상당하는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기 오류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자꾸 반복되고 있는 지하철 사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는 손쉽게 기부하는 법, 큰돈 들이지 않고 입던 옷으로도 할 수 있는 알뜰한 기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3대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휩쓴 내 피부 색깔은 꿀색의 전정식 감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8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열차가 추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이번 사고가 일어난 원인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들과 기관사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지 서울 지하철 노조 서영석 수석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네. 먼저 지난번 그 열차 추돌 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희 지하철 40년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특이한 사고였는데요. 예. 상황심역에 있던 2258열차를 후속열차인 2260열차가 신호기 고장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예. 늦게 발견함으로 해서 긴급히 비상제동을 체결했습니다만 정차하지 못하고 15km의 속도로 뒤에서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네. 당시 그 238명의 승객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요. 예. 기관사도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예, 기관사가 앞 차량을 발견하고 긴급히 비상제동을 체결함으로 해서 네. 낮은 속도로 추돌한 불행 중 다행인 사고였는데요. 기관사는 어깨뼈하고 팔뼈가 부러지고 탈구되는 중상을 입어서 예.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도 당시에 그 승객들의 빠른 대처로 인해서 대피가 쉽게 대피를 할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파악이 있습니까? 예, 다행히 추돌 사고 이후에 다른 병발 사고가 없었고 예. 차 안에서 승무원이 방송과 줄임문 취급을 하고 안내를 해서 반대 열차에서 오는 반대 선로에서 오는 열차가 위험한데요. 예. 관제와 연락해서 이제 정지 조치를 시키고 해서 무난한 대피가 이루어지고 병원 후송까지 원만하게 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 2호선, 지하철 2호선 경우에 자동 운전 장치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꺼뒀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끄게 된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 오보라고 보고요. 예. 이 자동 운전 장치라는 거는 꺼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걸 끄면은 운행이 불가능한 거고요. 끄고 운전할 수가 없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보도입니다만은 컴퓨터의 그 CPU 카드를 빼거나 끼울 때 전원을 꺼야 한다는 업무 규칙을 무시한 것이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표된 내용을 확인은 할 수가 없고요. 예.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현재 밝혀져 있는 이제 프로그램 조정 작업이, 예. 소프트웨어의 수치 조정이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유경지어라는 쪽의 전문가들이 와서, 예. 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운행 중이 아닌 시간대에 했기 때문에, 예. CPU를 껐다 아니면 켜고 했다, 이거는 직접 작동은 영향은 없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그 이후에 2주일 동안 지하철 특별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그런 오류가 발견되지 못한 거는 뭐 때문일까요? 이 점검 기간 동안엔 이상 자체가 없었고요.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인으로 이제 중간 발표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수치 조정 작업이 29일 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 점검 기간 동안은 이상이 없었던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번에 그 CPU 카드를 뽑아다 끼우는 상태에서 뭐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였다 뭐 이런 거는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시군요. 예.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사고 조사를 저희들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행위가 원인이었다는 판단은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도 지하철 4호선이 아예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고. 예, 있었죠. 그 열차 고장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보고 있는 이 잦은 사고는 예.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 이 차량의 노후화, 오래된 차가 많고, 예. 또 지난 지하철 4호선 탈선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레일의 열차였는데, 예. 정비 인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정비 업무를 외주 용역을 줘서 예. 민간 업자들이 정비를 하거나 또 부품 조달이 제때되지 않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 이 열차 고장 사고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노후 차량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으셨는데 차량의 노후와 예. 정비 인력의 부족, 예. 또 부품이나 장비들의 지체 예.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노후화 됐다는 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 전동차 뭐 몇 년 정도 쓰는데 몇 년이 됐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저희 애초에 이제 기술 사양으로 보면 이제 열차는 한 15년 정도의 사용 기간을 가지고 납품이 됐었는데 지금은 25년, 40년 이렇게 이제 계속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예. 내구 연한을 법적으로 늘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아예 내구 연한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조달돼서 신차를 도입하고 해야 되는 게 어려우니까 예. 폐차를 시키지 않고 이제 차를 정비해가면서 계속 쓰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노후 차량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동차 사용 연령이 지켜지나요? 세월호 사고에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지하철도 예. 도심을 운행하고 하는 이제 중요 노선에서는 대략 15년에서 20년 이전에 다 폐차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특이하게 이제 교외선이나 이렇게 이제 운행 횟수가 많지 않은 데에서 예. 좀 이제 20년 이상 된 차들도 운행 중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고 예. 많이 낡기 전에 이제 차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하고 뭐 차량을 적정 기간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지하철 적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 지하철이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하철의 적자는 네. 건설 자체를 이제 부채로 했기 때문에요. 예. 건설 부채를 이제 갚아나가는 장기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예. 적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 있고요. 네. 80년 정도에 이미 2조 4천억의 건설 부채를 안고 공사가 운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벌어서 갚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예. 적자를 면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 수지에서 이제 흑자를 보려면 예. 요금을 인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공공교통에서 이제 요금은 예. 우리 시민들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쉽게 인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적자 운영되는 게 공공유통에서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제 그 적자를 또 이유로 예산을 뭐 안전이나 이런 데 충분히 투자 못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법에 의해서 노인, 장애인, 뭐 국가유공자들이 무임 예. 수송을 하는 게 예. 저희 메트로 1기 메트로만 해도 연간 1,6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만 중앙정부에서 예. 법은 이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 그런 걸 전부 이제 공사에 떠맡겨 놨기 때문에 실제 적자율이 자꾸 가중되는 거죠. 그것만 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해도 예. 연간 운영 수지는 흑자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승객이 많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연간 운영 수입이 적지는 않습니다. 무임승차 대상이 되고 있는 노인분이시라든가 국가유공자 네. 그런 무임승차를 없애면은 적자는 없앨 수 있다. 없애면 안 되고요. 예. 법에 정해져 있으니 이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 지원을 코레일이나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사들은 지원을 하면서 예. 이 서울시 산하 공사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계속 적자율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 노인 문제가 계속 심각하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노인 무임승차의 기준 연령을 조금 높이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일단 국민들의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악화시키는 것이 옳지는 않다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 중앙정부와 서울시, 시정부와 공사 3자가 이 문제를 나눠서 책임을 나누거나 부담을 나눠야지 지금처럼 공사에만 전적으로 맡겨지면 그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지하철의 안전 운행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제 정부의 기본 정책은 공기업이 이제 적자를 해소하고 이제 이익을 내라 이런 쪽으로 정책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 공공교통에서 흑자를 본다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의 이용력을 올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용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각 정부가 이제 이 운영에 대한 재정 문제를 같이 책임을 지는 것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을 이 대중교통이 대량 수송을 하는 데에서 모든 정책의 기본을 안전에 두고 안전과 편리한 수송에 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사기업의 논리로 재정 적자 해소, 이윤 창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하철노조 서영석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뜰하게 기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부라고 하면은 흔히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만은 요즘에는 큰 돈이 아니어도 입던 옷만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 몇 잔 덜 사 먹고 하는 기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기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산림구단 국민언니 심재영 주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재영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지난 3월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에 문을 연 보령 메디앙스 키즈컬처센터 아이에게서 가능한데요. 아이에게는 책을 기증받고 일부 도서는 판매해 수익금을 사회복지재단인 보령 중보재단에 기부하는 키즈북 카페입니다.
아이에게 센터를 방문해 집에서 가져온 책을 기증하면 정가 대비 80%의 할인가를 적용해서 쿠폰을 증정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요. 이게 재방문 시에는 정가 대비 50%의 할인가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쿠폰과 포인트는 매장 내에 상품 구매를 하거나 키즈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페테리아 메뉴를 제외한 상품은 상품가의 최대 50%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건 이상 기부하게 되면 중보재단 명의의 기부 증서를 주므로 자녀에게 의미 있는 기부를 기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입던 옷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보통 헌옷 수거함 같은 데 버리는 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던 옷도 기부를 할 수 있다고요? 예, 저희가 대부분 철마다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버리게 되는데요. 이런 옷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의 옷캔에서는 헌옷, 신발, 가방, 모자, 벨트 등을 기부받아서 제3세계 아이들에게 보내준다고 하는데 수건, 포대기, 신생아 의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정해진 박스 구격도 없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10kg 이상의 옷을 사각 박스 한 2-3개의 크기의 박스에 담아 보내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예약 접수 없이 옷캔 주소로 CJ 대한통운이나 한진택배를 이용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해 착불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와 함께 작아서 못 입는 옷, 또 실증난 옷을 골라보면 꽤 많은 양의 의류를 보내야 되므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류뿐 아니라 장난감, 리빙소품, 책 등 기부할 물건이 많다면 주위의 아름다운 가게에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가게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기증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해서 수거해 가거나 무료 택배로 물품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회사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하다 보면은 굴러다니는 펜들이 많기도 한데 이런 펜들도 모아서 기부할 수도 있다고요? 예, 저희도 책상 서랍에 열어보면 이렇게 안 쓰는 볼펜 많은데요. 펜 이즈 유어 펜 사이트에서 일단 펜 박스를 신청한 후에 배달된 박스에 안 쓰는 펜을 담아서 보내면 되는데 단 이때 기증할 때 펜은 잉크가 3분의 2 이상 남아있고 고장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볼펜, 사이펜, 연필은 가능하지만 크레파스 등의 미술용품이나 샤프펜은 기증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기증된 펜은 상태를 확인한 후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에게 보내주게 되는데요. 펜 박스를 신청하면 접힌 전개도 형태의 박스가 집으로 배달되는데 이것을 아이와 함께 종이접기 놀이를 하듯 접어서 상자를 만들고 안 쓰는 펜을 모아 상자에 담으면서 아이에게 펜이 없어서 마음껏 공부할 수 없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 교육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하철역에서 보면은 일회용 교통카드를 기부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기부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뒤에 지하철역에 설치된 기부함에 넣으면 보증금 500원이 기부가 되는 건데요. 모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장학금, 밑반찬 지원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저희 기부함은 서울역, 명동역, 고속터미널역, 잠실역 등 서울 시내 211곳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지하철 여행을 하면서 기부를 해보시면 지하철 여행이 끝난 후 다 쓴 일회용 카드를 기부함에 넣는 것은 아이 몫으로 해주고요. 아이에게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카드를 이 상자 안에 넣으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분들이 많은데 할인도 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쇼핑몰 네모네는 기부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네모네에서 엄선한 제품을 소비자가보다 10에서 3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도 할 수 있고요. 정해진 수량만 한정 판매를 하는데 물건을 구입하면 기부 포인트가 적립되고 메인 페이지에서 기부하고 싶은 수혜자를 찾아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중 원하는 만큼만 기부를 하면 됩니다. 식당 쿠폰, 먹을거리, 옷, 가구 등 다양한 물품이 올라오는데 적립금이 쌓이면 기부하고 싶은 대상을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하고 마우스로 기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기부받은 사람의 소식도 홈페이지 내
메모가 좀 변화해서 볼 수가 있으니 아이가 기부한 사람의 소식을 찾아 읽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부도 있다고요? 요즘 이 스마트폰에 어플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트리플래닛이라는 어플이에요. 예. 귀여운 아기 나무 캐릭터가 등장하는 나무 심기 게임으로 기부가 가능한데요. 아기 나무를 괴롭히는 양을 쫓아내고 정성껏 물과 비료를 줘서 한 그루의 나무를 잘 키우면 실제로 서울뿐 아니라 아프리카, 몽골 등의 사막화 지역에 후원 기업이 나무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예. 아이와 재밌게 게임도 하고 나무 심기 캠페인에도 동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어플인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알뜰 정보 산림구단 국민언니 심재영 주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멀리 벨기에로 입양을 갔던 아이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피부 색깔은 꿀색의 전정식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유훈과 단속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씨에게서 1억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72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년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일하면서 이 씨에게서 돈을 받아 동료들과 나눠 갖는 방법으로 모두 26차례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목재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내부와 기계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경전철 송담대 운동장역 인근 지하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사고로 처인구 일대 가구에 7시간 동안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용인시는 복구 작업을 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톤짜리 급수 차량 11대를 이용해 비상급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벽 0시쯤에는 파열된 수도관을 복구해서 상수도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용인시는 상수도관 공사 도중에 굴착기 조작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지난 6, 70년대 대한민국은 너무 가난해서 적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고 멀리 외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바다 건너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벨기에로 입양 가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낸 전정식 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감독과의 이야기를 도와주실 김진희 통역사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onjour, monsieur. Bonjour.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벨기에는 불어를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정식 감독은 불어를 사용하시고 김진희 통역사께서 통역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내 피부 색깔은 꿀색,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세계 3대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모두 글랜슬램을 달성한 점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정식 감독께서는 프랑스어권에서는 많은 매니아들이 거느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본인만의 특별한 작품 세계가 있습니까? Oui, je pense, parce que comme je suis né en Corée et que j'ai vécu en France et Belgique, mon style est un style un style hybride en fait, qui bénéficie des deux cultures.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벨기에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 나라의 그림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거를 작업을 할 때 느낄 때가 있어요? Vous sentez que vous êtes coréen quand vous travaillez ici? J'ai mis du temps avant d'accepter mes origines coréennes. C'est un travail qui a mis du temps, mais effectivement maintenant je me sens à la fois coréen et européen. 네, 저는 한국인인 제 뿌리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한국인인과 동시에 벨기에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년 동안 만화가로 활동을 하셨고 또 만화하고 애니메이션하고는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지만은 또 약간 다른 장르 같은데 어떻게 애니메이션에 도전하게 되셨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 이렇게 통역을 하는 게 다 끝나고 통역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Le cinéma d'animation m'intéresse depuis que je suis tout petit. Mais j'ai surtout fait des albums de bande dessinée. 사실 제가 꽤 오래전부터 애니메이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Et Couleur de Pommier, donc le film qui sort aujourd'hui dans les salles ici en Corée, est mon premier film, mon premier long métrage. 이렇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피부색 꿀색 제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첫 장편 영화입니다. 예. J'étais pas intéressé de faire une adaptation littérale de la bande dessinée. Donc c'est pour ça que le film est un film qui est principalement en animation, mais aussi avec des parties en prise de vue réelle. 저는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굉장히 문학적인 영화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실사 영화가 가미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불가능한 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게 일단 장점으로 매력으로 느끼는데 어떤 걸 가장 큰 매력으로 생각을 하세요? Pour vous, quel est le charme du film d'animation? On peut exprimer dans l'animation des choses qu'on ne pourrait pas faire en prise de vue réelle. 말씀하신 대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는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Par exemple, comment exprimer l'onirisme ou quelque chose de plus poétique. On peut le faire assez facilement avec les dessins et avec l'animation. 그래서 그 현실에선 불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시적인 것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좀 더 쉽게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t je ne me suis pas privé de le faire dans mon film.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화에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 전정식 감독께서 어렸을 때 뭐 만화 영화라든가 만화 많이 보셨을 텐데 가장 가장 그 뭐 본인한테 뭐 영향 줬다 그랬을까요? 재밌었다 그럴까요? 기억에 남는 만화가 있습니까? Ah bah j'étais inspiré surtout par les bandes dessinées franco-belges, hein, donc françaises et belges. Je lisais Astérix, Obélix, voilà, tous ces bandes dessinées très populaires en France et en Belgique. 프랑스나 벨기에 만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아스테릭스 같은 굉장히 유럽에서 유명한 작품들의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그 한국 만화 영화를 본 적은 있으신가요? Vous avez déjà vu la bande dessinée coréenne? Oui. Et elle est, je trouve très intéressante hein, parce qu'elle est, elle ne ressemble pas du tout à la bande dessinée japonaise. Hein. Je trouve que la bande dessinée coréenne a un style très particulier. Et je me sens très proche de ce style. 네, 읽은 적이 있고 아주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일본 만화와는 한국 만화가 굉장히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한국 만화는 한국 만화만의 독특한 그런 장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보면 월트 디즈니사의 만화 영화가 거의 그 세계 극장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ce que j'en pense? Je pense que l'animation américaine est très présente partout dans le monde. Je pense à Walt Disney ou à DreamWorks, voilà, des films très commerciaux. Et c'est bien que ces films puissent exister, mais parallèlement, je trouve très bien aussi que d'autres films, peut-être plus risqués ou qui abordent des thématiques plus sociales existent aussi en même temps. 전 세계적으로 드림웍스나 월트 디즈니 등의 그런 미국 애니메이션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더 다양한 어떤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영화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작품 내 피부는 꿀색 그 동명의 만화 원작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원작이 국내는 소개는 아직 안 됐죠? Oui, la bande dessinée est sortie en 2008, en 2009, et il y a une seconde édition qui est sortie au mois de novembre 2013. 네, 이미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2009년에 한국에 소개가 되었고 2013년에 제2권이 발매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영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입양 가족의 이야기가 아주 진솔하게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의 그런 자전적인 모습인가요? Oui, bien sûr. Hein, donc c'est un récit autobiographique. Hein. J'ai été adopté à l'âge de 5 ans par une famille belge, donc en Belgique. Et donc la bande dessinée et le film. C'est voilà la transposition de mon histoire personnelle. 네, 그렇습니다. 5살 때 입양된 제 벨기에 가정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은 영화입니다.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Quelle était la réaction de votre famille? Ma famille a très bien reçu le livre et le film. Ils ont été très touchés par ma démarche. Ma mère, quand elle a vu le film, elle est venue me voir après la projection du film. Elle m'a juste dit merci. 가족들 모두 영화를 관람했고 모두들 좋아해 주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이 작품이 끝난 뒤에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가 고마웠을까요? Pourquoi elle a dit merci? Elle a dit merci parce que pour moi c'est important que je termine le film sur mes deux mères, ma mère biologique coréenne et ma mère adoptive. Voilà. Et donc je vais pas raconter la fin du film, hein, mais je
pense qu'elle a été vraiment très très touchée. Et donc c'est pour cette raison qu'elle m'a dit merci. 이 영화의 끝장면에서 제가 친어머니와 양어머니 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내는데 어머니께서는 이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5살 때 입양이 됐고 이제 2010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후에 세 번째로 지금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한다고 느끼시지는 않는지요? le changement de la société coréenne? Oui. Rien que, enfin, moi, la première fois que je suis venu en Corée, c'était en 2010. Là, on est en 2014. Je sens sur 4 années beaucoup de changements déjà en Corée. Par exemple, je vois quand je prends le métro, je vois beaucoup plus d'étrangers, enfin beaucoup plus d'Européens ou d'Américains. 제가 2010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지하철을 타면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해서 옛날 게 없어서 아쉬웠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Je pense que la Corée perd beaucoup de choses. Traditionnel. Ah oui, peut-être. En tout cas, vu de l'extérieur, de mon point de vue, j'ai au contraire l'impression que les traditions sont encore bien ancrées en Corée. Parce que la culture coréenne est une culture très très forte, une identité très très forte, et je pense qu'elle ne se perdra jamais.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면 저는 한국이 옛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만의 그 정체성이 강한 문화는 정말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불행히도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 그 영화 속에 보면은 탈이 날 때까지 매운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있다는데 왜 그렇게 매운 음식을 먹어야 했을까요? Quand j'étais adolescent, j'étais un adolescent qui était pas très bien dans sa peau, et donc j'ai eu une période d'autodestruction. Et je mangeais du riz avec du tabasco. Je mettais énormément de tabasco, alors que je pouvais pas manger épicé. Je pense que naturellement, je suis attiré par la nourriture pimentée, et c'est sans doute lié à mes origines coréennes. 우선 저는 굉장히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 자신을 파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이미 위가 많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연스럽게 매운 음식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5살 때까지 한국에 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운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예. 그 한국 음식 중에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나요? 5살인데도? J'aime bien. Souvenir. Dans mes souvenirs, je me souviens pas de plats coréens, mais par contre je me souviens de l'huile de sésame qu'on utilise beaucoup dans la cuisine coréenne. Et la première fois que j'en ai goûté, quand j'étais petit, ça m'a tout de suite fait penser. Je connaissais le goût, voilà. 기억에 남는 한국 음식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참기름입니다. 제가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참기름을 맛봤을 때, 이게 내가 기억하는 맛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이제 입양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만은, 한국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되는데 그런 한국 사회에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C'est vrai que pendant très longtemps, la Corée a envoyé ses enfants à l'étranger, beaucoup d'enfants. Je pense que les choses commencent tout doucement à changer. Il y a beaucoup moins d'enfants coréens qui sont envoyés à l'étranger. Je pense que c'est vraiment peut-être une question que les mentalités évoluent.
que les mères célibataires devraient pouvoir en Corée élever leur enfant toutes seules. Voilà.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현재는 이전보다는 아이들을 덜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만화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한국의 어린이들이라는가 청소년들이 만화를 그리거나 만화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그 충고의 말, 권하는 말 한마디 해주시죠. Oui, j'ai quelques mots. Si je peux donner un seul conseil, c'est effectivement très important d'apprendre la technique du dessin. Mais pour moi, ce qui est vraiment important, c'est de mettre la technique du dessin au service d'une histoire. Voilà, c'est l'histoire qui est la plus importante. 네, 제가 한 가지 그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자면 그림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그것이 바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번 영화가 그 40여 개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 개봉이 되나요? Quand est-ce que le film sort en Corée? Ah bien, le film sort en Corée aujourd'hui. 바로 오늘 어버이날인 오늘 5월 8일에 개봉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자막으로 영화가 나옵니까? Avec des sous-titres, donc c'est en version originale en français, avec des sous-titres coréens. 네, 한국어 자막으로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가 대담을 마치고 나서 그 피부 색깔은 굴색 OST를 들어볼 텐데 그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요. Oui, voilà, oui, c'est ma fille qui s'appelle donc Little Comet, qui est d'origine coréenne parce que sa maman est coréenne adoptée, et donc elle a composé cette chanson qui s'intitule Roots, qui est une chanson donc qu'elle a composée pour et interprétée pour le générique de fin du film. C'est une chanson qu'elle m'a offerte, tout simplement, pour le film. 네, 저의 영화의 음악 작업은 제 딸아이, 18살 된 딸아이 알리아가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화 엔딩 크레딧과 함께 흘러나온 노래는 제 딸아이가 저를 위해서 작사, 작곡을 해준 노래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네요. 오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 마치고 광고 듣고 나서 그 OST를 듣는다고 얘기를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내 피부 색깔은 꿀색 OST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 음악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